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 동백초등학교 박채은. 다가미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땀을 흘리며 이불 밖으로 나왔다. 끙차. 기지개를 켜고 시계를 보니 9시 2분이 되어 있었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오랜만에 혼자 깬지라 다가미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켰다. 그때 방문 열리는 소리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곧 문이 열렸다. 다가마 뭐해? 엄마였다. 방금 깬 것 같았다. 잠깐 시간 봤어요. 엄마는 알았다는 듯 문을 닫고 나갔다. 다가미도 나가보니 여느 때와 다르게 부엌에 있었다. 엄마 뭐해요? 다감아, 좀 이따가 알려줄게. 잠시 뒤 엄마는 다감에게 작은 도시락통을 건넸다. 다감아, 저기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있는 파란 지붕집 알지? 거기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시거든? 가서 인사드리고 도시락통도 드리고 와. 다감이는 울상이 되었다. 아침부터 그리고 주말 아침에 심부름을 하라니.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다감이 등을 떠밀었다. 에이,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아침부터 심부름이라니. 투덜투덜 걷던 다감은 파란 지붕집에 도착했다. 낑! 기분 나쁜 소리에 얼굴이 찡그려졌다. 문을 여니 거의 폐가 수준이었다. 대문 옆에 쓰레기 봉지며 기울어진 문이며 더 이상 들어가기 싫었던 다감이는 현관문 앞에 도시락을 두고 문을 두드린 후 빠르게 뛰어나갔다. 집에 도착한 다가미는 엄마의 물음을 뒤로 한 채 손을 씻었다. 더럽지도 않았지만 몇 번의 비누칠을 했다. 다음 날 다가미는 엄마의 목소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감아, 정다감, 일어나 빨리. 다감은 일어나면서 물었다. 왜요? 시계는 7시 30분. 학교 가려면 한참 남았다. 다가미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다가미 손에 5,000원을 쥐어주었다. 이걸로 마트 가서 박하사탕 있지? 그거 한 봉지 사서 할아버지 드리고 와. 무슨 할아버지? 엄마가 다시 말했다. 파란 지붕집 할아버지. 그러고는 획 나가버렸다. 다가미는 멍하니 문을 주시하더니 허공에 발길질을 했다. 에잇! 마트에 간 다가미는 박하사탕을 사서 봉지를 뜯어 하나를 입에 넣었다. 상쾌한 맛이 났다. 그대로 하나 더 까서 입에 넣고 파란 지붕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저번에 그냥 나가느라 보지 못했던 마당 한쪽에는 작은 마루가 있었다. 누구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 그러니까요. 심부름. 할아버지는 얼굴을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두렴. 다감은 봉지를 두고 사탕 꺼내 먹은 게 들킬까봐 얼른 인사하고 나와 바로 학교로 향했다. 다감이는 하굣길에 친구랑 같이 문구점에 들렸다. 그런데 한정판 딱지가 놓여 있었다. 다가미는 딱지를 집어들었다. 은색과 금색이 섞여 있는 예쁜 딱지였다. 하지만 딱지가 5,000원이나 했다. 다가미는 주머니에서 거스름돈을 만지작거렸다. 1,500원. 박하사탕을 안 샀으면 저 딱지를 살 수 있었는데. 아쉬운 듯 그 옆에 투명한 딱지를 집어들었다. 다가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파란 지붕집에 심부름을 갔다.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도 많아졌지만 다가미는 항상 획 돌아나갔다. 어느 날은 엄마가 돈을 주면서 말했다. 오늘은 이걸로 물 사다 드려. 2병 정도면 될 거야. 심부름 잘하고 있지? 다가미는 대충 알겠다고 한 채 나갔다. 계속 심술이 났다. 다가미는 그 돈으로 몽땅 과자를 사 먹었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마음은 불편했지만 한쪽으로는 통쾌했다.
다가미는 다음 날도 엄마가 준 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다. 다음 날에는 딱지를 샀다. 무언가 가져다 드려야 할 때면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겨 던졌다. 그렇게 다가미는 심부름을 거르게 되었다. 하루는 다가미가 딱지를 사 집으로 들고 오자 엄마가 물었다. 웬 딱지니? 그게요. 다가미는 심부름하고 거스름돈으로 딱지를 산 거라고 했다. 엄마는 못 믿겠다는 듯 물었다. 심부름으로 뭐 했어? 항상 엄마 말을 귓등으로 들었던 다가미는 횡설수설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더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데? 다가미는 결국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뭐? 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딱지를 샀다고? 엄마는 무지 화난 듯해 다가미는 심부름거리를 던졌다는 말은 하지도 못했다. 널 믿는 게 아닌데 할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도 없니? 넌 정말... 억울했다. 다가미는 애초에 심부름을 하고 싶지도 한다고도 안 했다. 그냥 무작정 시켰으면서 자기한테 이러는 엄마가 싫어졌다. 전 하고 싶다고도 한다고도 안 했는데 왜 화내요? 무작정 시켰으면서. 다가미는 집 밖으로 나갔다. 엄마랑 있고 싶지 않았다. 뛰고 뛰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파란 지붕집 앞이었다. 무의식 중에 여기로 도착했다. 발걸음을 돌리려 할 때 말소리가 들렸다. 에이구, 파란 지붕 할배도 안 됐어. 혼자 살잖아.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동네 할머니들이었다. 맞아. 저 할배 6.25 전쟁 한창일 때 전쟁터로 나갔었다는데. 요즘 여기에 심부름 오는 애가 있다던데. 다가미는 자기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배가 그 아이 오는 게 기다려진다나 봐. 하긴 매일 온다니까. 요즘은 잘 안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루에만 앉아서 그 애 기다린다는데. 만난 거 먹으라고 손에 동전도 쥐고 있더니만. 다가미는 마음에 돌덩이가 굴러 들어온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6.25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할머니들 목소리가 멀어지자 다가미는 용기를 내어 파란 지붕집 대문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다감을 보고 웃어 보였다. 그래, 오랜만이다. 할아버지가 인사하며 손짓했다. 다가미가 다가가자 다가미 손에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다가미는 동전을 쥐었다. 따뜻한 걸 보니 하루 종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가미는 인사를 하고 대문 밖에서 펑펑 울었다. 할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다가미는 속으로 계속 말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가미는 엄마한테도 사과했다. 엄마는 벌로 딱지를 모두 빼앗아 갔지만 다가미는 마음이 후련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 다가미는 파란 지붕 집으로 뛰었다. 대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미를 맞았다. 다가미는 할아버지가 좋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재미있었다. 전쟁터 이야기, 그때 했던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서 이야기는 하교 후나 주말에만 듣는다. 그래도 아침마다 할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고양이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다. 어떨 때는 심부름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서 나눠 먹기도 한다. 그렇게 놀다 해가 저물어 갈 때야 집에 돌아가곤 한다. 그래서 다가미는 전보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고양이들과 놀던 다가미는 학교 갈 시간이 되자 가방을 챙겼다. 다가마, 잘 갔다 와라.
할아버지의 배웅에 다가미는 웃으며 말했다. 다녀오겠습니다.